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책을 한 권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혼을 결심한 당신에게라는 책입니다. 장샛별 지음이고요. 나비의 활주로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현직 이혼 전문 변호사의 따뜻한 조언과 확실한 지침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결정은 신중하게, 준비는 치밀하게, 이왕 결심한 이혼 양육권은 확실하게, 재산 분할은 넉넉하게, 실제 이혼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검증된 승소 방법을 알려주는 책,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이제 선정한 이유는요,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제가 이혼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한 법우님이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질문을 하셔서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좀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사실은 살다 보면은요, 여러 법우님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결혼 생활을 하시다가 이혼을 생각하고 또 이혼에 관한 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고 싶을 때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결혼을 하신 분들에게는 한 번씩 다가오는 위기의 이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이혼하는 마음이 들고 싶으니까 결혼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결혼 생활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이 이야기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친밀해지는 관계, 어떤 관계이든 상관없이 친밀함이 더 점점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헤어질 것인가, 어떻게 관계를 이어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관계 전반에 적용이 되는 원리들이 좀 숨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롤로그를 먼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혼의 목적도 인생의 행복이다. 중요한 내용이죠.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나면서 때에 따라 이혼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다른 방법으로 갈등을 풀어볼 것을 권하기도 한다. 가급적 부부 사이를 회복해볼 방법을 같이 고민하면서 덕분에 다시 잘 살아보기로 했다는 감사 인사를 여러 번 받기도 했다. 그렇게 인연이 닿은 분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물론 상담을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차마 조금만 더 참아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혼 말고 다른 것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막다른 현실 앞에서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알기에 필자 역시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다. 참고 참다가 여기저기 아픈 상태로 찾아온 의뢰인을 다시 벼랑으로 떠밀 수는 없다. 힘들게 용기를 낸 만큼 든든하게 잡아주고 싶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마음에 공감하고 의뢰인의 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말 그대로 내 일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감하는 것, 그리고 전문가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했는데 이혼 후 경제적 자립 때문에 막막한 분들, 재혼을 했는데 다시 같은 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합당하게 마무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혼 후의 삶이다. 이혼 후의 삶은 분명히 그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재산 분할을 많게 받으나 적게 받으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여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의뢰인,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이혼을 앞둔 의뢰인 등 이혼 후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하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굉장히 막막하고 힘들어도 이혼 과정을 순탄하게 마무리하고 앞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를 응원하며 이혼을 결심한 당신에게 이 책을 바친다.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장샛별 변호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과정으로 구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결혼을 해서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혼을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막연하게 이혼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과정이 1단계가 될 거예요. 뭐 아직 뚜렷한 이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확고한 결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혼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정보와 준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는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제 점점 이혼에 대한 생각이 확실해지고 그리고 준비 역시 계획 역시 점점 디테일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2단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단계가 이제 실제로 이혼을 하는 과정이 그래서 이혼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이 단계가 3단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혼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이혼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별하는 방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별을 할 때보다 조금 더 이 밀접하게 이 관계 속에서 묶여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묶여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하다라는 거죠. 복잡하다는 것. 그래서 결혼을 했다면 사실은 저는 그냥 너무 당연하게 이 이혼에 대한 교육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혼을 생각하고 이혼을 배우고 이혼을 입에 꺼내고 이러면 이혼하게 된다. 이런 생각은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혼에 대한 정보들을 알고 그리고 이혼의 과정에 대한 어려움들을 알고 이런 점들을 알면 오히려 이 이혼에 대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뿌연 장막이 가린 것처럼 두려움을 갖고 또는 그냥 막연히 원하고 이런 마음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혼의 목적이에요. 이혼의 목적은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 전반적인 삶 속에서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하고 나서 더 잘 살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 후에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일들을 보면은요, 사실은 결혼을 하신 분들을 보면 생각보다 큰 문제들은 어느 정도 잘 참고 용인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상황들을 놓고 보면 작은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
그 작은 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큰 게 말이에요. 말, 언어 폭력. 이 언어 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서 그래서 이별,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디 한번 어떤 예들이 있는지 볼게요. 이혼을 결심하게 만드는 상대방의 말. 날마다 이혼 상담을 하면서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는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다. 의뢰인 A는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었다.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해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다. 평일에는 친정어머니가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아이를 돌봐주셨다. 의뢰인은 남편이 평소 남들 앞에서는 다정한 사람인 척하고 의뢰인과만 있을 때에는 습관적으로 폭언을 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했다고 한다. 그래도 어린 아기를 생각해서 참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어머니와 아기가 있는 앞에서 의뢰인에게 폭언을 했고 이를 말리는 장모님에게 급기야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기에 이르렀다. 의뢰인은 본인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머니에게까지 경우 없이 구는 것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한편 의뢰인 B는 남편이 신혼 초부터 싸우기만 하면 가출하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 처음에는 며칠에 그쳤던 가출이 점점 몇 달까지 길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싸울 때마다 시댁에서 전화가 걸려오곤 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돌려보내기보다는 의뢰인에게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다. 내가 사과해라. 라는 식이었다. 이에 의뢰인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자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면서 사돈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화를 냈다고 한다. 결국 의뢰인은 부모를 욕하는 시댁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상대의 가족은 욕하지 말고 예의를 지킬 것. 부부 사이의 갈등을 섣불리 본가에 알려서 이를 키우지 말 것. 부부 사이에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가급적 당사자끼리 해결하고 서로의 가족을 존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혼 또는 애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이별을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속마음이 그래도 그 분쟁을 잘 해결해서 함께하고 싶은지 아니면 진짜 진절머리 나서 빨리 끝내고 싶은지 그러니까 의도가 이런 문제들을 통해 드러내서 잘 살아보고 싶은 건지 헤어지고 싶은 건지를 좀 더 분명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아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헤어지고 싶은 건지 그리고 상대방은 어떻게 느끼는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 사람의 재정 상태가 어떠한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특성이 어떠하고 지능이 어떠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서로 대화하고 합의해서 함께 맞춰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대화와 합의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없으면 그러니까 맞출 의향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맞추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인간관계의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를 줬으면 하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데 뭐 물론 비율이 3개 주고 하나 받기도 하지만 분명한 건 양보를 받았으면 나도 양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없으면 그런 사람은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자신일 수도 있죠. 상대방에게 무조건 요구하고 맞추라고 하고 나는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말로는 뭐 나를 아낀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 욕망으로는 또 마찬가지로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그런데 태도가 대화하고 합의해서 서로 양보해서 맞춰갈 마음이 그런 태도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빠르게 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이 서로 다른 것, 서로 분쟁이 생기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없는 사람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맞춰가고, 양보하고, 대화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함께 살아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한다고 오는 친구들, 청년들 보면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안 싸울 생각하지 말고 잘 싸워라. 안 싸울 수 없습니다. 잘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잘 싸운다는 것은 기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예의를 지키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기준을 가지고 예의를 지키고 싸운다면 그 싸움을 통해서 남는 게 있어요.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지든지, 기준이 업데이트돼서 교정이 되든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서로를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다툼이 그냥 막연히 두려워서 잘 못하겠어서 피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 관계는 시한폭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폭발해서 그 관계가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생각을 하는데 이 욕구가 아직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아직 확고한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정한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 함께 살아갈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잘 먼저 들여다보시고 상대방에게도 사실은 물어봐 줘도 좋고요. 나랑 함께 살아갈 마음이 있는지 나와 대화하고 합의하고 그리고 양보할 마음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잘 싸우는 방법을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같이 스터디하는 그런 관계를 정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가 사실은 사소하다 그랬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도 사실은 사소한 일, 큰 일이 아니라 사소한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마법의 말 한마디.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네요. 의뢰인 A는 아내가 이혼 통보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고 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양육권 확보였다. 그동안의 양육 형태 및 현재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입장에서 양육권 확보는 사실상 유리하지 않았다. 나름대로 양육권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한 조언을 해주면서 더 폭넓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아내분이 왜 이혼을 생각하게 된 것 같은지, 의뢰인은 이혼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회복의 여지는 전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의뢰인의 말을 들어보니 상호 간의 애정이 완전히 식었다기보다는
다투다가 서로 심한 말을 하게 되었고 감정이 격해져 이혼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였다. 전후 사정을 다 듣고 필자는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애정 표현을 해보라고 권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아내가 화를 풀었다고 연락을 해왔다. 그렇게 의뢰인은 결국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고 이혼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렇다. 배우자가 거창한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상처 주고 책망하는 말, 객관적이라는 미명하에 지적하는 말보다는 지지하고 이해하는 말을 해보면 어떨까? 부부 사이를 회복하고 원만하게 유지하게 만드는 마법의 말 한마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라는 표현은 자주 할수록 좋다. 결국은 모든 관계의 핵심은 말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죠. 비언어적인 태도들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고 명확하게 근거로 남는 것이 바로 언어적인 표현들이에요. 그것이 문자의 형식이든 아니면 소리의 형식이든 상관없이 분명한 건 언어가 가장 직접적이라는 거죠.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들은 언어로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언어로서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 부부가 서로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교육받아야 하는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할 때 그리고 결혼을 해서 초입에 그렇게 서로 간에 어떻게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교육받고 트레이닝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혼이라고 하는 화두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로 인해? 언어의 사용의 문제로 인해. 겉보기에는 중대한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중대한 사건들 역시 그 밑바닥에 보면 분명히 그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었던 이 다양한 이 기둥 중에 하나가 언어의 문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에 대한 책들을 읽을 때 과연 내가 관계 속에서 올바른 언어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어른다운 언어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혼을 진짜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혼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이혼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상담 전 체크리스트 3가지. 상담은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좋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혼 소송이 본격화되고 나서 상황이 안 좋아진 후에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해서 은닉했거나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서 별거를 시작한 이후에는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이혼이라는 것이 워낙 중차대한 일인 만큼 미리 대비하고 안전하고 합당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혼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상담을 받게 되면 증거 확보, 재산 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여지가 커지고 더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만 사람 일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예상하기는 어렵다 보니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났다면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그저 빨리 이혼하고 싶을 뿐이었는데 반드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줄 알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다. 위자료보다 중요한 것이 빠른 이혼이었다면 추가 증거 확보 전에 전문가를 찾아가도 되는데 말이다.
이렇듯 잘못 알고 있는 정보로 시간을 지체하고 힘을 뺄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를 최대한 빨리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혼 상담에 대한 이야기가 최대한 빨리 찾아가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냥 아직까지 확고하지 않은데 이혼 생각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혼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상담을 하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 꼭 정보를 찾아보셔야 돼요. 이혼은 다른 게 없습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사실은 이혼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반면 이 이혼에 대해서 확고한 결심이 있다. 이러면 사실은 이제부터는 이혼을 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좀 더 좋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확고하게 갈라서기로 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땐 전문가를 빨리 찾아가야 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정보가 잘못되면 현실적인 직접적인 손해가 곧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에 따라 빨리 상담을 받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찾아가야 되는 대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궁금한 점과 원하는 바를 미리 생각해 보라. 이혼 상담을 받으러 가면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진단을 내려준다. 다만 의뢰인에 따라 궁금한 점이나 원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원하는 바는 가급적 빠른 이혼일 수도 있고 양육권 확보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재산 분할에서 어떤 재산을 또는 얼마를 받는 것이 관건일 수도 있다. 원하는 바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궁금한 점과 원하는 것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이제 이렇게 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 체크리스트로 넘어가면 사실은 이미 확고하게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인 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전문가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제가 아까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건지 헤어지고 싶은 건지는 말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라 그랬죠. 그거보다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 태도가 뭐였냐면 서로 대화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서로 하나하나 양보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다름을 합의를 통해서 맞춰갈 태도가 있는가. 이게 없으니까 이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혼을 할 때도 서로가 합의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더 커지는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는 빨리 전문가에게 본인이 원하는 초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혼을 안 해봐가지고요. 잘 모르는데 보니까 보통 세 가지가 중요한 초점이 되나 보네요. 첫 번째는 이혼 시기.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이혼하고 싶은 거죠. 두 번째는 양육권. 그리고 세 번째가 재산 분할인가 보네요. 이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빨리 결정하는 것. 세 번째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라. 치과 의사와 안과 의사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변호사도 전문 분야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눈이 혼탁한데 잘 아는 의사 중에 치과 의사가 있으니 그에게 백내장 진단 및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치과 의사는 과연 본인의 분야가 아닌데 수술을 실시하는 것이 환자를 위한 것일까? 이혼은 하나부터 열까지 그 분야만의 특수성이 강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용어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 사용할 수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전문 분야 등록 증서를 확인하면 된다. 변호사마다 전문 분야가 다르고 분야마다 잘하는 변호사는 따로 있다. 그래서 필자도 다른 분야의 변호사들에게서 이혼 상담 및 소송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혼, 워낙 중요한 일인 만큼 확실한 전문가에게 진단받기를 권한다. 우리가 이혼을 확고하게 결심을 했다면 이렇게 전문가에게 하루빨리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결정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케이스를 더 얘기했죠. 아직까지 사실은 이혼이 욕구가 있고 그냥 홧김이고 그냥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불만족 때문에 단순히 반작용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빨리 받아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스터디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모호함이 사라지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현실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오히려 이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직 확고한 결심이 아니라면 한 번 더 결심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양보해서 서로 합의해서 이런 태도가 없으면 사실은 제가 뭐 계속 애인이면 만나라든지 아니면은 부부면 계속 살라든지 이런 조언을 해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런 태도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태도를 배울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저는 빨리 헤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원흉이라고 하는 걸 빨리 자각을 해야 됩니다. 함께 살아갈 때의 기본, 그건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흠이 있더라도 부족한 게 있더라도 대화하는 태도가 있고 양보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서로 간에 합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의지를 기준으로 내가 계속 살아야 할지 이혼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혼을 확고하게 결심했다면은 결국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하니까 다시 보는 이혼 승소 방법 7가지, 내용은 말고 7가지가 뭔지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보는 신중하게. 이제 양육권 정말 중요한 이슈인가 봐요. 제가 부모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양육권이 정말 중요한 이슈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그 양육권은 한번 포기하면 되돌려받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두 번째, 진행은 가급적 빠르게. 이혼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증거 확보는 때에 따라 확실하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증거 확보는요,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서 외도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은 사실은 확실하게 응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뭐 오리발을 내밀거나 아니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뻔뻔하게 나오거나 또 뻔뻔하게 오히려 상대방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하거나 이게 뭐냐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증거 확보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 네 번째가 친권 및 양육권은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 이것의 기준이 아이를 위해. 일단 우선순위 1번으로 부모가 아닌 아이를 위해 친권 및 양육권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재산 분할은 합당하게 해야 한다. 재산 분할은 합당하게. 여섯 번째는 사안에 맞게 준비할 것. 이것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혼 소송을 할 때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초점이 분명해야 그 사안에 맞게 준비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혼 후 준비는 철저하게. 이혼 후. 이혼을 하고 나면서 자신이 취약해지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결혼 상대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할 때, 그럴 때 이혼이 불행이 아닌 행복의, 또 다른 행복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는데 이혼을 하시라고 그 법우님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건 아니죠. 그 법우님은 이혼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진 않았거든요. 다만 너무 불만족이 해결이 되지를 않으니까, 상대방이 자신에게 양보를 하지 않으니까, 자신은 양보하는 것 같은데 뭔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하나의 보기로서 이혼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알아봐야 돼요. 그래야 이혼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읽겠습니다. 이혼, 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 이혼, 쉽지 않은 그 길을 선택했다면 이혼 후 지금보다는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한 삶을 꿈꿀 것이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혼을 앞두고 말로 표현 못할 막막함을 느끼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혼 소송에 애를 먹는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소송에서 한두 가지의 실수로 고생하다가 뒤늦게 찾아오는 분들을 마주하면서 이혼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잘 알아야 훌륭한 변호사를 알아보는 눈도 키우고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도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이 부디 이혼의 기로에 서서 분명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혼 승소만큼 중요한 것이 이혼 후 인생에 대한 준비다. 필자는 이혼 승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 삶의 정착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이혼, 끝이 아니라 시작인 만큼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고 미리 준비하기를 거듭 권한다.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장샛별 변호사. 이야기하고 강조했었던 두 가지 파트가 있었죠. 첫 번째는 만약에 그냥 단순히 이혼이라고 하는 생각이 즉흥적 또는 감정적으로 든 생각이라면,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확고한 결심이 없는 것이라면 정말로 이혼이 쉽지 않은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느니 사실은 상대방과 내가 함께 살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차라리 함께 사는 법을,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게 훨씬 쉬운 일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혼을 확고하게 결심했다. 그러면 이제는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적인 정보를 찾고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고, 그리고 초점을 분명하게 해서, 반드시 생기는 분쟁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분쟁 상황 속에서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뺏어라 이게 아니라 최소한 합당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에 대한 감정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혼 후의 삶 때문에 그래요. 이혼 후에 이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이혼하면 지금보다 더 삶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잖아요.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이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분쟁이 생기는 것들 속에서 받을 것들을 좀 받아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받는 입장이 아니라 나눠줘야 되는 입장이면 상대방의 행복도 고려해서 분명하게 나눠줘야 할 것을 나눠줘야 한다. 물론 합당한 범위 내에서요. 뺏기면 안 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요. 우리가 이혼을 생각할 때 만약에 그것이 확고하지 않다면 빨리 그 마음을 잘 양보하고 잘 억제하고 그리고 잘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확고하다면 그러면 합리적으로 빠르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꼭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이혼 이야기들을 통해 관계 전반의 원칙 한 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혼자 살 때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대화하지 않아도 되고 합의를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혼자 사는 거니까요.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살기로 했다. 특히 결혼은 24시간 그리고 어쩌면 평생토록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 중차대한 관계를 맺을 때는 꼭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함께 사는 태도는 기준이 간단한 거예요. 대화할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는 필요하다면 양보할 마음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맞춰서 합의해서 살 생각이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혼자 사세요. 상대방이 이것이 없다면 혼자 살게 하세요. 이 태도가 없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고 못났고 능력이 좋고 나쁘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런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부분을 관계 전반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